파리 생제르맹이 간신히 유럽축 구연맹 챔피언스리그 16강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 매체는 이날 선발 출전한 이강인이 다소 아쉬웠다는 평을 내보냈습니다. 프랑스 수현지 매체뿐만 아니라 많은 해설가들 또한 이강인에게 혹평을 남겼는데요. 경기 뒤 킬리안 음바페는 경기 결과와 이강인의 평가에 대해 크게 분노했습니다. PSG는 독일 베스트팔렌주의 지그날 이두나 파크에서 열린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와의 2023-2024 시즌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최종전에서 1대1로 비겼습니다. PSG는 이날 결과로 조별리그 성적 2승 2무 2패로 승점 8을 기록했습니다. 바로 같은 시간 영국에서 열린 뉴캐슬 유나이티드와 AC 밀란의 경기에선 원정팀이 2대1로 이겼습니다. 밀란 역시 PSG와 조별리그 성적이 같았으나 상대 전적에서 1무 1패로 밀려 2위 자리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만약 뉴캐슬이 밀란을 꺾었다면 PSG의 1승 1무로 앞섰던 만큼 희비가 엇갈릴 수 있었습니다. 승리를 놓친 PSG 입장에선 최적의 결과가 나온 셈입니다. 사실 PSG는 본 경기에서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전반 초반부터 홈팀의 거센 압박을 받은 PSG는 부정확한 공격을 주고받는 어수선한 경기를 펼쳤습니다. 분명 경기를 점유한 건 PSG였으나 문전 앞 결정력 부재가 이번에도 발목을 잡았고 킬리안 음바페도 해결사가 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이강인 역시 박스 앞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여러 번의 기회를 놓친 PSG는 후반 수비 실책을 범했고 선제골을 내주기도 했습니다. PSG는 승부를 뒤집는 데엔 실패했으나 간신히 조 2위를 유지해 16강 진출을 확정했다. 이날 파리 생제르맹과 보루시아 도르트문트의 경기력은 두 팀 다 최악이었다는 평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중 유독 이강인에게 최하점을 부과하며 이강인의 경기력이 기대 이하였다는 제목의 기사가 프랑스 현지 매체에서 다수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매체 플래닛 매거진에선 이날의 경기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PSG는 조별리그에 이어 16강에서도 험난한 대진이 예고돼 있다. 루이스 엘리케 감독이 이끄는 PSG는 4-4-3-3 진영으로 경기를 나섰다. 브래들리 바르콜라, 음바페, 콜로 무아니가 전방에 서고 비티냐, 자이르 에머리, 이강인이 중원을 맡았다. 이날 PSG의 목표는 명확했다. 경우의 수와 상관없이 승리한다면 조 1위를 확정할 수 있었다. 도르트문트와의 상대 전적에서 앞설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선 맞대결에서 2대0으로 이겼던 만큼 이날 승리한다면 승점 동률이어도 1위를 차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 초반을 주도한 건 홈팀 도르트문트였다. 시작부터 역습을 전개했고 볼프의 패스가 기튼스에게 향하며 위협적인 장면이 연출됐다. 하지만 PSG는 바르콜라, 음바페, 이강인이 공격을 전개하며 강력하게 응수했다. PSG의 공격이 여러 번 나왔는데 이강인이 절호의 기회를 몇 번 놓쳤다. 전반 16분 이강인은 박스 안에서 기회를 잡았으나 그의 오른발 슈팅은 제대로 맞지 않아 크게 빗나갔다. 바로 1분 뒤 음바페가 1대1 찬스에서 코베를 제치고 빈 골문을 향해 침착한 왼발 슈팅을 시도했다. 그런데 줄레가 오른발을 들어 감각적으로 공을 막았다. PSG는 해당 코너킥 공격에서 슈크리니아르의 슈팅도 수비에 막혔고 이강인의 2차 슈팅도 골문을 외면했다. 전반 19분 이강인이 전방으로 날카로운 스루 패스를 음바페에게 건넸다. 수비에 굴절돼 다소 궤도는 바뀌었지만 공은 전달됐다. 하지만 공은 골대 오른쪽을 강타했다. 전반 막바지 PSG는 이강인, 자이르 에머리, 음바페를 거친 날카로운 공격이 나왔지만 별다른 성과는 없었다. 후반전엔 PSG는 이강인의 롱패스, 음바페의 드리블로 응수했다. 하지만 하키미의 공격은 수비에 막혔고 이강인의 왼발 발리 슈팅도 코벨에게 무참히 막혔다. 결국 후반 6분 아데에미가 공을 가볍게 왼발로 밀어넣으며 골망을 흔들었다. 후반 11분 음바페가 왼쪽에서 홀로 드리블에 성공한 뒤 중앙으로 공을 건넸다. 공은 후멜스가 걷어냈으나 흘러나온 공을 자이르 에머리가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PSG는 이강인의 패스를 받은 바르콜라의 크로스가 나왔으나 벤세바이니가 멋진 위치 선정으로 걷어냈다. 한편 직후 이강인은 마누엘 우가레트와 교체돼 임무를 마쳤다. 이날 68분을 소화한 이강인은 패스 성공률은 82%였고 드리블 성공 1회, 공격 지역 패스 8회, 리커버리 4회 등을 기록했지만 전체적인 경기력은 기대 이하였다.
볼 경합에선 11회 시도 중 단 3번 이겼고 전반전에는 결정적인 찬스를 놓치기까지 했다. 드리블 성공률도 20%에 불과했다. 뿐만 아니라 르파리지앵 또한 이강인에게 4.5점을 줬습니다. 이는 3.5점을 받은 콜로무아니, 4점을 받은 하키미에 이은 최저 평점이었습니다. 풋 메르카토는 이강인에게 이날 가장 낮은 평점인 3점을 주기도 했습니다. 소파스코어는 이강인에게 비교적 낮은 평점 6.4점을 주며 이강인은 3차례 슈팅과 4차례 크로스를 시도했지만 공격 포인트를 따내지는 못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내보내기도 했습니다. 프랑스 유력지 레키프, 방송국 카날 플러스 등에서 일했던 프랑스 축구 해설가 및 분석가로 활동 중인 피에르 메네스 또한 이날의 경기를 보고 난 항상 이강인이 가볍다고 생각한다. 이강인이 음바페에게 몇 개의 완벽한 패스를 한 건 사실이지만 내 생각은 변하지 않는다. 이강인은 개성이 없다. 측면 드리블을 많이 하고 전진 패스 능력이 부족하다. 음바페에게 멋진 패스를 전달했지만 이것만으론 충분하지 않다. 파리 생제르맹이 공격형 미드필더에게 원하는 수준이 아니다. 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난 후 음바페의 인터뷰 내용은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이강인 선수의 부진함에 대해 묻는 질문에 정색을 하며 답변을 이어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강인의 자질을 의심하고 회의적인 입장을 숨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는 최근엔 4경기 연속 선발과 2경기 연속 풀타임을 뛰었다. 그는 다양한 포지션과 잠재력이 있기에 충분히 가능하다. 난 이강인의 잠재력을 믿는다. 파리 생제르맹 이적 이후 현재까지 공격 포인트는 3개다. 앞서 언급했던 지난 10월 홈에서 열린 AC밀란과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F조 3라운드에서 2대0으로 앞선 상황에 골을 터뜨렸다. 챔피언스리그에서의 득점은 이강인 주전 경쟁에 더 날개를 달게 했다. 이강인은 곧바로 이어진 2023-2024 시즌 프랑스 리그앙 10라운드 브레스트와 원정길에 선발로 출전했고 자신감이 오른 이강인은 나와 좋은 호흡을 선보였다. 당시 인상적인 아웃프런트 패스로 내가낸 득점을 도우며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를 기록했다. 이강인이 폭풍 같은 드리블을 앞세워 팀 공격을 이끌었다. 난 이강인이 이적 데뷔골을 넣었을 때도 누구보다 기뻤다. 지난 3일 르아브르전에서 이강인과 한글로 이름이 쓰여진 스페셜 유니폼을 입고 골을 넣기도 했다. 올 시즌 이강인은 리그 8경기에서 한 골 1도움을 기록 중이다. 미드필더부터 양측면 공격수까지 다양한 역할을 소화하며 팀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해당 소식에 달린 다양한 해외 축구 팬들의 댓글 반응입니다. 아무리 봐도 경기 하이라이트에 다 강인이 들어있는데 왜 프랑스 매체는 전부 이강인에게 낮은 점수를 주는지 모르겠다. 통계 바탕의 축구 매체는 하나같이 높은 점수를 주고 있다. 아마 오른쪽 자리는 프랑스 유망주 선수 덴벨레가 맞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다. 음바페처럼 아닌 건 아닌 대참 모습을 선수단이나 감독이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강인 선수가 체력이 부족한 건 사실이지만 킬패스 하나만큼은 최고라고 생각한다. 이강인은 엘리케가 꾸준히 쓰는 거 보면 잘 간 건가 싶으면서도 갑자기 포지션을 변경하는 모습을 보면 의아하다. 확실히 프리시즌에 당한 부상으로 잠시 쉬었던 것이 원인인 것 같다. 그래도 공을 다루는 능력 하나만큼은 인정해줘야 한다. 아직은 경험이 부족해서 그렇지 몇 년 뒤엔 분명히 엄청난 선수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빠른 탈압박 과정에서 음바페한테 정확도 높은 롱패스를 공간에 뿌리는 건 정말 최고의 실력이다. PSG에서 이런 패스를 하는 선수가 몇이나 될지 곰곰이 생각해봐야 한다. 현지 매체에선 이강인 선수가 인종차별을 당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선 이강인 선수는 이미 완벽한 플레이 메이커로서 그의 입지를 꾸준히 다지고 있다. 그가 폭풍 성장하길 바란다며 응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강인 선수가 큰 부상 없이 꾸준하게 좋은 경기 보여주길 바라며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